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뉴스 왓 우영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의 휴일을 보냈는데 또 금요일이라서 아주 신나게 인사드립니다. 아, 신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신나세요? 금요일이니까요. 예, 톤 업을 해주세요. 네. 네, 뉴스 왓 우영 이게 해줘야죠. 아, 이게 손발이 안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뉴스 네. 왓 우영. 아, 좋아요. 네. 오늘 뉴스 새롭게 살펴보는데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전당대회였죠. 그 당시 후보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특정 매체에 요청했다는 의혹. 저희가 화요일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한 대표가 이걸 또 강경 대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요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수요일이군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휴일 전에 이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반발을 했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냈다는 점 역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어제는 한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게 당원이었던 사람이 정상적인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거나 그랬다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유튜브에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건 선을 많이 넘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대통령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이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찍힌 사진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했고 한동훈 대표도 이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 무슨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근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요, 이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좌파 세력의 탄핵 시나리오에 김건희 여사 악마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개인적 일탈인데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서 네.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도부의 대응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게 또 탄핵 시나리오와 이관계에 단단히 걸려든 꼴이다 이렇게 또 나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통령 부부가 또 행정관과 이렇게 안다는 것도 사실은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당대표가 대응할지가 참 중요해지는데 넓은 마음으로 가는 것인지 또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최재형 목사 등에게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는데요. 최 목사까지. 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백이나 화장품 세트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라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네. 양주도 포함이고요. 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이 공작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수요일에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 만찬 소식을 다뤄드리면서 이탈표 단속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원내 지도부와 만찬에서는 이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당정일체를 강조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다. 이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일단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는 일단 일찌감치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선포를 하고요. 예. 본회의 당일 전원 경내 대기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본회의 당일 전원 대기하고 있어라 이거네요. 8표, 이 8표가 나오게 될지, 뭐 윤상현 의원은 단호하게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재표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여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의 후보를 냈습니다. 당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2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도부 중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뇨한 최고위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등 이 지도부가 어제 인천 강화를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했고요. 예.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제 유세를 했는데 네. 오는 8일에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후보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야당 상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네. 이게 전남 영광 곡성을 모두 수성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까지 노린다라는 게 목표인데요.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남 영광군 유세에 참여를 했고 오후에는 부산을 찾아서 이제 지원 유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양당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유튜브 생중계 토론회를 두 후보가 하고요. 이 여론조사를 통해 1위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금정구가 국민의힘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야당이 단일화를 하면서 여기도 굉장히 핫 지역으로 되겠어요. 네. 국민의힘도 그냥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핫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재보선 선거 운동 기한이 언제까지고 선거 운동 범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선거 어제부터 이제 선거 전날 15일까지 13일간입니다. 네. 선거 운동 기간은 그렇고요. 일단 뭐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이 게시가 되고 자동차 확성 장치를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 등이 이제 공개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확성기와 네.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나 그의 정책에 대해 지지,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임윤찬 한국 피아니스트의 첫 영국 그라모폰상 특별상까지 이관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네. 제 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자랑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네. 순수 예술에 있어서 그러게요. 문외한이긴 한데요. 예, 문외한인데. 네, 현지 시간 2일 저녁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쇼팽 에티드 피아노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 한국 피아니스트의 그라모폰 수상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아, 네. 게다가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 부문에서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상식이 영국의 굉장히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해서 클래식 음반의 오스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임윤찬은 일단 2022년 벤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해외 순회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이 젊은 예술가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청년 음악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임윤찬의 나이는 현재 20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젊은 진짜 이게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준이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단한 임윤찬 우리 피아니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뉴스 수영. 네, 수영. 네. 네,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